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시어머니가 사준 집이었다. 시어머니는 죽는 날까지 돈은 움켜쥐고 있어야지 생전에 자식에게 물려줬다가는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된다는 믿음이 강한 분이었다. 정년까지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했고 먼저 돌아가신 시아버지도 공무원이었다. 두 분이 다 돈을 벌고 자녀도 남매밖에 안 뒀으니 가난하게 살았다 할 순 없지만 동생들을 줄줄이 거느린 맏아들 맏며느리답게 겸약이 몸에 밴 분들이었다. 소풍 때 김밥 말고 통닭 한번 싸가지고 가서 여발한 듯이 펼쳐놓고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다는 소리를 남편한테 들은 적이 있다. 우리 친정집도 웬만하게 살았지만 김밥에 삶은 계란, 콜라면 좋겠지 감히 통닭은 꿈도 꾸지 못했다. 시대가 그랬다. 다들 그렇게 겨우겨우 살 때 남편이 통닭식이나 꿈꾼 것은 그래도 들은풍월 먹어본 깐이 있어서였을 것이다. 남편은 자기가 소풍 가는 날보다 교사로 있는 어머니가 소풍 가는 날이 더 기다려지고 즐거웠다고 했다. 학부형들이 싸온 것을 아이들 먹이려고 이것저것 집까지 챙겨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 통닭이 있으면 환호성을 질렀다고 했다. 그러나 어머니가 쉿 아이들 입을 틀어막고 다른 식구들 몰래 먹으라고 하면 그 맛은 별로였노라고 회상했다. 부자들이 많은 사는 학군에 있을 때는 통닭을 5마리까지도 집으로 가져온 일이 있어 삼촌 고모들까지 온 집안 식구가 둘러앉아 입가가 번지르르 하도록 통닭을 뜯을 때가 제일 행복했고 엄마가 오래오래 부자 동네에서 선생을 할 수 있길 마음속으로 빌었다고도 했다. 남편의 그런 추억담이 아니더라도 부자 동네 학군에서도 잘 가르치기로 소문이나 6학년 담임을 내리 3년씩이나 맡을 때가 교사로서의 어머니의 전성기였을 것이다. 현직 교사의 가외는 금지돼 있었지만 학부모들의 간청을 이기는 척 자기 반 아이들 중 우수한 학생만을 골라 몰래 가외도 서슴지 않았다. 6학년 담임선생을 둘러싼 치맛바람과 성의 표시가 도가 지나쳐 사회 문제가 되고 마침내 중학교 입시가 없어질 그 무렵이었다. 시어머니는 그 시절을 마치 도깨비 장난처럼 돈이 쏟아져 들어오더라고 회상했다. 도깨비 장난으로 생긴 돈을 도깨비한테 도로 빼앗기지 않으려면 땅을 사는 게 수라는 게 어머니의 믿음이었다. 너희들도 어미 말 허투루 듣지 말고 잘 들어둬라. 도깨비는 변덕스러워서 재물을 주기도 잘하지만 뺏기도 잘한단다. 귀찮다고 아무데나 부리고 간 재물을 돌려달라고 나타나면 적이 있다고 재물하고 바뀐 땅덩이를 가리키면 그 땅 뇌 기퉁이에다 말뚝을 박고 거기다가 줄을 매고 밤새도록 영치기 영차 땅덩이 떼 가려고 용을 쓰다가 새벽에 지쳐서 가버리고 며칠 밤 그러다 만다더라. 땅에 대한 시어머니의 그런 철학과 당시 공무원이었던 시아버지의 정보랄까 선견지명이 맞아떨어져 여기저기 땅을 조금씩 사모은 건 사실인 모양이었다. 그것도 남편의 추측일 뿐 명색이 장남이 그 땅의 실체를 파악하고 있는 건 아니었다. 그의 대학 시절 어머니의 지나친 검약으로 메이커 있는 옷 한 벌 못 입어보고 친구들한테 밥이나 술 한 번 호기롭게 쏘지 못해 투정을 부리거나 위축돼 있을 때마다 어머니로부터 들어야 했던 격려의 말을 그는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었다. 기죽을 거 없다. 우린 땅 부자야, 땅 부자. 남편은 어머니의 위장 가난 때문이었는지 한때의 시대정신 때문이었는지 대학 시절 내내 운동권의 변두리를 돌다가 군대 갔다 와서 간신히 취직한 회사에도 오래 붙어있지 못했다. 그래도 취직하길 참 잘했다 싶은 건 나에게 청혼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아직까지도 가끔 말하는 걸 보면 이 남자가 나하고 결혼한 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건 확실하다. 미안하지만 나는 아닌데 남편의 월급쟁이 노릇은 오래가지 못했다. 제 돈 없이 동업으로 사업이랍시고 하면서 근근히 생활비는 벌어왔지만 여태까지 제 집 장만을 못했으니 땅 부자 어머니한테 손 벌리고 싶은 고비가 어찌 한두 번이었겠는가. 그럴 때마다 남편이 나 들으라는 소리인지 자기 위안인지 한다는 소리는 땅이 정말 있는지 누가 문서를 봤나 가보기를 했나 어떻게 알겠어. 있어 봤댔자일 거야.
그 시절에 촌지나 가외 공부값이 얼마나 된다고 그걸 모아 땅씩이나 샀겠어. 사봤댔자 생전 안 오르는 돌밭이거나 벽지에 임야겠지. 남편에게 어머니의 땅이 신포도라면 어머니에게 자식들은 땅 내 귀퉁이에 말뚝박고 줄매서 흔드는 도깨비가 아니었을까. 설마 돌아가신 후에는 그 땅이 있는 땅인지 없는 땅인지 오랜 세월 자식들한테 세도 부릴 만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 정체를 드러내리라고 체념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그 시기가 어머니 생전에 왔다. 신우이의 이혼이 그 계기가 됐던 것 같다. 뽐내기 좋아하는 시어머니에게 만족감을 주던 딸이 이혼하자 그게 중대한 결격 사유라고 생각한 듯 했다. 출세를 했나 돈을 많이 벌었나 하다못해 다니는 회사가 남들이 다 알아주는 버젓한 회사인가. 다 아닌 아들이 그 나이에 집까지 없다는 게 뻐기기 좋아하는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겠는가. 못난 아들의 자존심을 은근히 긁은 적은 많았지만 그때처럼 대놓고 분풀이를 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정신을 못 차리게 한바탕 야단을 치고 나서 땅 판 돈이라며 우리에게는 과분한 중형 아파트를 사주었다. 남의 말에 속아서 생전 돈 안 되는 땅을 산 줄 알았는데 너희들 복인지 지금 와서 그게 이렇게 큰 돈이 됐구나. 나중엔 이렇게 우리 생색까지 내주었지만 그 꾸중을 들을 때는 정말이지 끝까지 참아내기 힘들어. 그 돈 도로 내놓고 싶었지만 못 그랬다. 남편이 나 대신 그래주길 바란 것도 같고 남편이 그러면 어쩌나 조마조마했던 것도 같다. 아무튼 우리의 참을성이 아파트 한 채 값이라면 우린 대단한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다. 그게 그리 오래되지 않은 근래 일인데도 그 일을 계기로 이 집에 시집 오고 나서 20여 년 동안 한결같이 고부사리를 평화롭게 유지해주던 불간섭주의랄까 쿨한 관계가 순식간에 무너졌다. 부모 자식 간에도 자유를 사고 팔 수 있게 하는 게 돈의 힘이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다. 팔순이 다 된 노인에게 그렇게 많은 사교 모임이 있는 줄은 몰랐다. 정기적인 것만도 한 달에 서너 번은 되는 것 같았고 친구네 혼사, 생일, 입학, 학위치 등등등 축하를 핑계로 모이기도 하지만 언짢은 일도 위로한답시고 꼬박꼬박 챙겼다. 시어머니가 혼자 사는 널찍한 아파트는 강북의 도심에 있었다. 전철로 강북, 강남 어디서든지 30분 안에 올 수 있을 만큼 교통이 좋았다. 주위에 먹을 집도 많았다. 그런 관계로 다는 아니지만 정기적인 모임의 대부분이 그쪽의 먹자골목에서 이루어지고 밥만 먹고 헤어지기에는 시간이 남아도는 노인네들이 헤어지기 아쉬워서 차 마시고 수다 떨기에 적절한 장소로 시어머니 아파트가 선택받은 건 하나도 이상할 게 없었다. 이상한 건 어느 틈에 그 모임에 나까지 엮어들게 되었고 지금처럼 시어머니의 일정을 시시콜콜 알게 된 것이다. 아파트를 사주시고 나서 시어머니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투가 강압적으로 변한 것도 사실이고 내가 그걸 꾹 참고 받아들인 것도 사실이지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 처음 시작이 얼마나 모욕적이었는지는 잊혀지지 않는다. 시어머니 희수 때였으니까 아파트 사주신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다. 아무리 자식 신세 안 지는 걸 코에 걸고 사시는 도도한 분이시라지만 생신만은 우리가 꼬박꼬박 챙겨드렸다. 거의 밖에서 치렀지만 그건 당신이 원하셔서 그랬던 거고 집에서 차리기 싫어서 그랬던 건 아니다. 그러나 이번만은 이름 붙은 생신이고 버젓한 아파트도 장만했겠다. 집에서 차리겠다고 했더니 당신도 좋아하셨다. 집들이 겸해서 가족은 물론 가까운 친척까지 청해서 풍성하고 화기애애한 잔치를 벌여 시어머니를 흐뭇하게 해드렸다. 그 후에도 내 음식 솜씨를 두고두고 칭찬해주는 것도 애써 차린 보람이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